네,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0분 발표하려고 3시간 왔습니다. 또 갈 때 3시간 가야 되는데 제가 유람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유람 온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크게 4개에서 5개의 장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 화면의 그림은 금강산 그림입니다. 겸제가 그린 건데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냥 봐도 가보고 싶은 느낌이 팍 들지 않습니까? 관동은 아시겠지만 이제 강원도를 별칭하는 용어입니다. 조선 선비들이 가장 유람하고 싶어했던 곳이 강원도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람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 미리 다 보여드리네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제가 기계 치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왜 유람을 떠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선비들의 취미 여러 가지 있었죠. 뭐 파라코도 있었고,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뭐 원예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 그 선비들의 취미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야외에 나가서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가 유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앞서 이명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유람은 지금의 관광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과거에는 본인이 주체가 돼서 야외에 나가서 즐기는 것을 보통 관광이라고 하지 않고 유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람은 현대의 관광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람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보통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 고전문학이라든가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단순하게 유람이 놀러 간다라고 하는 거로만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외부 사람들이 보통 통상 범인들 현대인들이 봤을 때는 유람하면은 논다라고 하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꼭 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유람을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유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이걸 전공을 하면은 꼭 당신 같은 전공을 한다라고 제가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게 생겼나 봐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제 유람은 그 사대부들이 인식하기에는 공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행위입니다. 물론 놀기도 했습니다만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노는 것 또는 좀 타락한 행위로 좀 비춰지는 것 이런 또 우려도 있었던 게 유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유람을 행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신을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는 선현들의 유적을 찾아서 답사하고 또는 내가 스승으로 삼았던 분들이 살던 곳을 찾아서 그분의 자취를 기리기 위해서 유람을 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유람을 결행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할까인데요. 보통 우리가 여행하면 집 근처 잘 안 가시잖아요. 예전도 마찬가지죠.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가서 여행을 즐기기도 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것들을 좀 보고 싶어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유명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어했던 곳은 역시
머리모래도 금강산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남북이 통일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다가 어디를 가장 가고 싶을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다섯 손가락 안에 금강산이 꼽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제 인식과 열망은 요즘에 와서 생겼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금강산 유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행을 하고 남겨놓은 그 기록, 보통 저희는 뭐 산수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1,400편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양적인 면에서나 수적인 면에서 단연 금강산이 제일 많습니다. 금강산은 몇 명이나 왔다 갔냐라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 선비들의 금강산 열망이 어떠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강산은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곳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유람을 하고서야 왜 금강산이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것인지를 깨닫기도 합니다. 금강 내산 충남입니다. 오른쪽은 바위로만 돼 있고 왼쪽은 나무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강산을 볼 때는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서 볼 때도 저기 나무가 있는 곳을 보통 육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쪽 바위 쪽만 있는 곳은 이제 골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골이라고 하는 용어도 역시 저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뭐 우리가 흔히 겨울에 개골이다, 봄이 금강이고 여름이 복내, 가을이 풍악이다라고 하는 거는 18세기에나 등장하는 얘기고요. 그 이전에는 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경, 단풍나무가 많아서 풍악이고 돌이 많아서 하얗게 보여서 개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금강은 불교 성지, 화엄경에서 단무갈보살이 12,000보살과 법석을 하고 있는 곳이 금강인데 그 금강산을 여기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은 저희가 봉우리를 얘기할 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 얘기가 화엄경에서 나오는 12,000법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례는 중국의 삼신산인 복례산을 빗대어 갖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사계절, 풍악과 계골과 합쳐져 갖고 사계절이라고 하는 명칭과 빗대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19세기나 돼야 그런 이제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상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고대의 산천제를 정비를 할 때에 이 상악이 바로 소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보게 되면 당시 또 유명했던 것, 금강산만큼 유명했던 것이 관동팔경이었습니다. 팔경 문화가 중국에서 유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했던 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팔경 문화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강릉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강릉 팔경을 시작으로 관동 팔경이 만들어지고 전국의 팔경의 모범이 되는 곳이 관동 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같이 유람하는 것을 최고의 여정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왜? 금강산하고 관동 팔경 다 보려고 그러면요 2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과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강산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 많았고요. 함께 다 2달간 유람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 금강산 노정 속에 해금강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다녀가게 되거든요. 금강산은 내금강, 외금강으로 나눠지는데요. 내금강은 지금의 이제 조선시대 회양도부, 북한의 지금 금강군에 해당되는 곳이 내금강이고 외금강은 지금의 북고성군에 해당되는 곳. 지금 남쪽의 고성군은 옛날에 간성군이었고요. 북고성군에 해당되는 곳이 외금강이었는데 북고성군에는 해금강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내외금강을 구경을 하고 해금강까지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해금강을 보게 되면 기왕에 또 아주 지금의 울진 지역인 월송정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양양의 낙산사까지 보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동팔경은 금강산과 함께 강원도의 대표적인 유람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김홍도가 1788년에 그렸던 해동 명산도첩 중에서 관동팔경만 뽑아본 겁니다. 총석정이고요. 통천에 3일포는 북강원도 구성군에 있는 겁니다. 신라의 사선이 와서 3일 동안 유람했다고 해서 3일포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고요. 저기 가운데 섬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사선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라의 화랑 4명 사선에 빗대어서 정자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청관정, 낙산사, 그다음 경포대, 죽소루, 월성정, 망양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팔경은 그 꼽는 사람에 따라서 장소가 다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팔경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팔경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여기에서 뭐 2개 더해서 10경, 또 2개 더해서 12경, 14경까지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강원도 동해안, 영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영동 팔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탐승인데요. 금강산과를 이제 보게 되는 여정과 그 여정에서 나오는 장소들을 다 담았습니다. 근데 모든 장소를 다 담다 보면요, 책이 몇 권이 나와도 모자라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많이 가던 곳들만 추려가지고 이 파트에다가 담았고요.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금강산 내금강만 보고 왔다 가면은 약 14일 정도 이렇게 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평해 월성정이라든가 울진의 망양정을 보고 거꾸로 북쪽을 북상을 해서 금강산을 보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죠.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4일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발령인데요. 저게 이제 서울에서 보게 되면 철원, 김화, 금성을 거쳐서 거기에 있는 천마산을 넘어가면 금강산이 나오는데 그 천마산에 있는 고개가 단발령입니다. 저기 올라가면 불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도 머리를 깎고 승려가 돼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단발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이태자가 저기에서 머리를 깎고 금강산에 들어갔던 곳이다 해서 단발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전자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오봉산 만물산 사진을 샘플로 보여드리고 본문에는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사진과 그림들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금강의 대표적인 명소였던 총석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총석이라고도 얘기하고 총석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돌 자체는 총석이고 저기에 있는 정자가 총석정입니다. 밑에 쪽 그림이 3일포, 그 다음에 하나는 관동팔경 중에 하나는 경포대, 하나는 울진의 망양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단순히 놀러만 다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유람을 하면서 경무를 보고 지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산수유기도 많이 담아 있습니다. 산수유기는 한 1,400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는 아직까지 몇 편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람의 약간 이제 그 실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풍류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여행 가면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죠, 술. 그리고 과거에는 남자들이 여행을 가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여자가 또 들어갑니다. 나쁜 의미에서 지금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이제 기생을 동원을 해갖고 풍류를 죽였던 경우는 뭐 비일비재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삼척 죽소루 같은 경우에는 소동파의 뱃놀이, 선유문화를 많이 즐겼던 곳인데 굉장히 폐해가 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로 들어가지고 놓은 곳이고 밑에에는 주세붕이라고 하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강원 도사라 왔을 때 뱃놀이 즐겼을 때 감흥을 기록으로 한번 좀 표현해봤습니다. 폐단이죠. 오는 사람은 한 번인데 손님 만든 사람들은 수십 번. 저도 강릉에 살다 보니까 여름에는 일주일에 회를 4번, 3번씩 먹을 때도 있습니다. 비린내가 나고 먹기 싫을 정도로. 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회를 안 사드리면요 섭섭해하세요. 이 시기는 더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고통을 겪었던 분들은 유람지가 산이었으니까 승려들
승려들은 가마도 메야 되고 길 안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오면은 되게 싫어했어요. 산에. 짜증나죠. 무거우니까. 평지에서도 사람 태우고 다니면 무거운데 산에서 뚱뚱한 사람 태워갖고 다니려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한 3, 40명씩 동원되는 경우, 그리고 금강산과 같이 큰 산은 한 사찰의 승려들이 다 매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나눠 놓습니다. 한 사찰의 승려만 되면 열받잖아요. 구역을 나눠 놓고 특히 이제 안문점에서 가마를 교대하는 그런 이제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유전사 승려가 계속 메고 다녔는데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 교대해야 될 사찰에서 승려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짜증내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승려들의 왼쪽 이게 금강산에서 가마에 든 승려의 모습입니다. 그림에 저렇게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코 마코토 총독이 일제 강점기에도 가마를 타고 금강산을 유람하고 있습니다. 이름하고 비슷하죠? 하는 짓이.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각자와 기록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행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겨놓고자 했던 행위에 대한 것을 이제 각자와 기록에는 산수유기와 그림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너무 짧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이해가 되셨을려나 모르겠는데 시간을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